자,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어머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던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어머님들이 파스텔 우유를 먹인대요. 파스텔 우유. 파스텔 창업자가 민사고를 설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는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민사고 갔다가 해외로 하버드나 예일 이런 곳으로 유학을 보내야지라는 꿈을 안고 파스텔 우유를 먹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좀 이제 아는 거죠. 우리 애를 뭘로 바꾸냐면 서울 우유로 바꿔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서울 우유를 먹이는. 우리 애는 서울대만 가자 그냥. 굳이 해외로 보낼 필요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러다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좀 그래.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고대만 가자. 서울대 굳이 또라이들만 모였다는데 연고대 가서 아이들이 좀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면 건국으로 바꿔요. 인서울만 가자. 건국으로 바꿔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마쳐요. 어머님들이 매일 우유로 바꾼다고 해요. 그냥 맨날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너무 이제 우리 아이의 학습 역량을 너무 좀 높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는 하되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시면 나중에 실망감이 클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좀 확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입과 수학 공부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시길 원하시죠. 대학을 보내시길 원하시고 또 가능하면 인서울에 있는 그래도 상위권 대학을 보내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 설명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애가 행복하고 즐거운 청소년기를 보내기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지금 나가셔도 되고요. 일단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너무 중요해요. 학벌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제가 작년인가요?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조문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근데 쟤네 아버지 어느 대학 나오셨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의 학창 시절 중에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어느 대학 갔냐? 이거는 뭐 대학을 좋은 데를 가서 인생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 인생을 영위하는데 좋은 대학에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상위권 10% 대학을 한번 열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대학 이름을 잘 몰랐으면 지금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저희 친구들이 여기 있는 대학에 가길 저는 원해요. 자, 아시겠지만 부동의 원탑 서울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건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성신여대, 여기까지가 인서울에 있는 10% 상위권 대학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경찰대도 있고요, 교대도 있고요, 육군사관학교도 있고요, 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도 있는데 지금 여기 적은 이 학교들은 다 서울 안에 있는 상위 10% 대학입니다. 그럼 여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입시가 치밀하게 일렬로 줄을 세웁니다. 그럼 이곳에 가려면 우리 친구들이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상위 10% 안에 들려면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 9등급제를 시행하거든요. 9등급제를 시행하는데 자 1등급이
1등급이 상위 4%고요. 2등급이 누적해서 쓰겠습니다. 11%까지고요. 3등급이 23%까지고요. 4등급이 40%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학교에 가려면 내 내신 등급이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여기 들어가죠. 상식제거든. 10% 안에 들어가려면 이 안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대학을 할까요? 되게 쉬워요. 반에서 10% 안에 들면 돼요. 아니면 전교에서 10% 안에 들면 되고, 제일 확실한 건 전국에서 내가 성적이 10% 안에 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학 쪽으로 좀 말씀드리면, 내가 반에서 수학을 그래도 2등 안에 든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못 갑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이나 설명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대로 이제 역추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그래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 거꾸로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수학만 말씀드리면 고등수학 3 이렇게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게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이라는 게 한 과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7과목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 좀 닫아주세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 3하를 배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이랑 수를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배웁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권을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경기도 일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학습량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7권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떤 순서로 공부하냐면 일단 선행 단계에서 개념 원리를 학습해요. 물론 정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형설을 센수학이라는 교재로 풉니다. 센수학을 풀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으로 자이스토리를 풉니다. 그리고 EBS 교재로 올림 코스라는 걸 풀어요. 그리고 심화 교재로 일품이라는 걸 풀고요. 블랙라벨이라는 걸 풉니다. 시험 기간에는 교과서를 다시 한번 풀고요. 수학 교과서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여기 있는 문제집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얇은 문제집을 선택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주는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기출문제, 단연도 기출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여기에 수능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EBS 수능 특강 뭐 70% 내지 30% 나오는 거잖아요. 수능 완성 풀고요. 관련도 기출 풀고 이렇게 풀어요. 고3까지는 멀리 있다고 보고 여기까지는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는 다 풀어야 될까요? 네. 정말요? 네. 이제 다 풉니다. 내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다 이거 풀었어요. 1등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센수학은 5번 풉니다. 진짜요? 진짜 5번. 어떻게 푸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센수학을 풀 때 이게 센수학이 제일 기본이에요. 센수학을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연습장에 풉니다. 책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해요. 연습장이 있어요. 이 연습장으로 할게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연습장에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고요. 풀이를 잘 써서 답을 냅니다. 풀었어요. 다 풀고 나면 채점을 하죠. 이거 채점했어요. 이게 만약 숙제였어. 이게 다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 반도 안 한 거예요.
자, 틀린 것은 반드시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풀어서 맞췄어요. 동그라미. 세모는 없어요. 알던지 모르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틀렸는데 잘 모르면서 구할 필요 없어. 그럼 제 수업 시간에 와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책에는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연습장에 책에는 이 번호에 연필로 별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꼭 짚어드릴게요. 문제를 다 풀고 맞았어요. 그러면 해설지를 볼까요? 안 볼까요? 1등급 받는 애들은 반드시 해설을 봅니다. 제가 무조건 보기 시켜요. 채점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도와주는 거 아니고. 해설을 딱 보고 나서 맞췄지만 더 좋은 풀이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맞췄어도 5분 이상 풀었으면 이건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풀이 과정에 대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답은 맞췄지만. 그러면 지금 한 번 풀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센수학에 총 300문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한 번 쭉 풀었어요. 그럼 별표 문제가 있겠죠? 질문하는 것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들. 별표 문제가 제 생각에 좀 공부를 하는 친구는 한 100개라고 할게요. 그럼 두 번째 풀이 시킵니다. 두 번째 풀이 시킬 때 맨날 아는 거 공부 못하는 특징 맨날 잘 푸는 거 계속 풀죠. 이것만 푸는 거야 이것만. 그럼 두 번째 풀 때 이것만 풀어요.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풀이 때 맞췄잖아요. 연필로 별표한 거 지웁니다. 틀린 문제가 있으면 별표가 하나 더 생기겠죠. 두 번째 풀 때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풀 때 하나 지우는 거예요. 두 개짜리 하나 지우는 거예요. 세 개짜리 있겠죠? 이게 뭐 30개 정도 돼요. 네 번째 풀 때 별표짜리가 한 20개 있어요. 다섯 번째 풀잖아요? 별표야 몰라 외워집니다. 하도 많이 풀이를 보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건 지금 고등학교 수학 얘기입니다. 중학교 수학 아니고요. 그래서 개념 원리로 또는 정석으로 개념을 학습하고요. 센수학을 통해서 그냥 기본 유형이란 뭐냐면 어렵던 쉽던 간에 중요한 그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유형수로 센수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딱 문제를 보면 바로 풀어야 돼요. 생각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1등급 얘기입니다. 자이스토리는 그 학년에 맞는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단원별로 모아놓은 교재예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왜냐면 어떤 학교든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그 대학에 입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형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다 풉니다. 올림포스는 매년 EBS에서 개정을 해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일품 블랙라벨 쉽게 말해서 킬러 유형이라고 하죠. 너무 어려운 것들 최소한 10분 이상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 연습 안 하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내가 집중력 유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공주 4대 후보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하고 주말에 오고 주말에 오면 저랑 3시간씩 막 수업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공주 4대 국어에서는 일품이나 블랙라벨이 본교재였어요.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수업 시간 이건 왜 하겠어요?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고3에는 두 과목만 선택을 합니다. 두 과목만. 보통 이제 제가 한번 뒤져봤는데 삼척 고등학교는 삼척 여자고등학교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더라고요. 확통은 하지 않고요. 근데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교과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척은 미적분, 고3은 미적분 위주로 학습을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두 과목을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6권이에요. 6권인데 1, 2, 3, 4, 5, 6, 6권 갈게요. 그럼 36권의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36권을 할 수 없죠. 왜? 센수학 5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친구들이 진짜 엄청나게 수학적인 두뇌가 아인슈타인급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시작을 하잖아요. 못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선행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이해하고 수학을 잘 풀고 싶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시험 50분 동안에 시험 시간이 50분이잖아요. 50분 동안에 한 25문제 정도를 봐야 돼요. 내신 시험을 얘기하는 건데 50분 동안 25문제를 봐야 되는데 딱 시험지를 딱 받고 훑어봐요. 근데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2문제 이상 나왔어요. 그럼 그 시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다 풀었던 문제가 나와야지만 아이들이 시험에서 성적을 잘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5문제 중에 4문제에서 6문제가 서술형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조건 하나만 빼먹어도 다 감점이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위 10% 대학에 가려면 우리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기계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가운데 삼척 캠퍼스를 가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부모님의 의지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가장 심하게 공부하고 가장 열심히 참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상위 10% 안에 들면 서영고, 서성남, 중경외 시와 건동홍수, 국숭세성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목고랑 자사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특목고랑 자사고 친구들은 사는 것만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에 너끈히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랑 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재수생, 상수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10% 안에 들면 거기 못 가요. 저희 제목이 뭐였어요? 대학 입시의 불편한 진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10%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의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삼척에서 그러면 좀 어렵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거든요. 제가 또 가르쳤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파주 운정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 때문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 지역이. 여기는 비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교예요. 커트라인이 중학교 모든 과목의 평균이 97점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학교로 들어가려면 학교에서 전교 3등 안에는 들어야지만 원서를 내볼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파주 운정고로 다니는 여학생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수업하다 안 풀리잖아요. 울어요. 이제 달래는 게 힘들어. 수업이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울어요. 그리고 얘가 블랙라벨 1분까지 다 풀거든요. 열심히 풀어요. 제가 봤을 때 일반고 가면 1등급이에요. 4등급 나와요. 딱 4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상담했어요. 얘 그냥 근처 일반고로 전학시켜서 1등급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때 막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는데 얘가 원형 탈모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자율학습 시간이 그런 학교는 자율학습 시간이 길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얘가 저한테 하는 게 그래서 막 공부를 한대요. 자기가 생각해서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허리 한번 펴러 딱 들었더니 모든 애들이 이러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친구들이랑 우리 자녀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럼 이거 준비를 해야 돼요. 중학교로 가볼게요. 거꾸로 갑니다. 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4학년.
자, 중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뭐 활동을 한다, 뭐 독서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에 가려면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에 갔을 때는 무조건 공부만 해야 돼요. 네. 특히 전과목을 하면 좋겠지만 국어랑 영어랑 수학 100점이 나야 돼. 그냥 완벽 퍼펙트 100점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똑같아요. 개념 원리 학습하고요. 라이트 선행용입니다. 그리고 센서 풀어야죠. 똑같이. 쉬워요. 고등학교는 6건, 7건, 8건 풀었는데 중학교 가서 수학 100점 받으려면 4권 내지 5건만 풀면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이 지금 현재 자유 학기제죠. 모든 시험이 성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찬스가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예요. 그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그냥 지금 1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이면 중3까지 끝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고1 상을 봐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 어렵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1 하를 봅니다. 즉 중학교 2학년 3학년 겨울방학 전까지 고등학교 수학을 끝내야 돼요. 한 번이라면 뭐냐면 개념 원리 보고 쌤 수학 5번 풀어야 돼. 쌤 수학 한 번까지. 여기까지는 저는 선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쌤 수학 별표한 것만 다시 푸는 거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품이라든가 블랙라벨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1 입학 전까지 수원을 한번 보고 들어가면 베스트. 현실적인 베스트. 선행은 사실 끝이 없어요. 제가 또 가르쳤던 친구 하나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저랑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선행 전혀 안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해 일산 전역에서 유일하게 청심 국제중에 들어갔습니다. 이 실적 때문에 제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일산에서. 청심 국제중이라고 하면 인서울권에 국제중학교 딱 2개 있습니다. 청심 국제중이랑 영훈중학교 들어보셨을까요? 모든 수업 영어로 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죠.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에 저한테 왔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디까지 했냐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한번 다 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실력 점수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학 때 가끔 와서 만나거든요. 만나면 내가 그래요. 선생님 수학을 너무 조금 하고 가지고 버겁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특목고나 이런 곳에 가는 친구들은 사실 넘사벽이죠.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들 생각이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1등급의 최소한의 학습량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학습이 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만 하고 입학하자. 중요한 건 뭐냐면 1학기 과정만 하면 안 돼요. 2학기 과정까지 끝내야 됩니다. 왜? 2학기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려. 도형이거든요. 원회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상학까지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씩만 좀 이걸 뭐라 그러지? 서로 이제 조율을 하면 중1 때 그래도 중2까지는 끝내자. 중2 때, 중3 때, 중3 하면서 고1 3까지만 끝내자. 그럼 겨울방학 동안에 겨울방학은 다 열심히 하잖아요. 이때 고1 하를 보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중학교를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애가. 또 불편한 짓 하나 말씀드리면 애들이 중학교는 성취도평가 ABC로 성적표가 나옵니다. 물론 원점수도 공개되긴 하지만 근데 아이들이 올 A를 받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냐면 중학교 석차가 있잖아요. 그다음 곱하기 5한 게 고등학교 석차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학교 때 평가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중학교 때 A를 받는 학생들이 전체 40%입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근데 중학교는 좀 후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올 A 받았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 학생의 내가 상위 40%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로 따지면 A1, A2, A3, A4로 나눠야죠. 왜냐면 고등학교는 1등급 받으려면 40%가 아니라 4% 안에 들어야 돼요. 2등급은 11% 안에, 3등급은 23% 안에, 4등급은 40% 아니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중학교 올해인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4등급이 나오면 지방대 가야죠. 아니면 전문대 가거나. 전문대도 쉽지가 않죠. 유망한 학과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저는 평가를 하냐면 이 친구도 있잖아요. 중학교 때 얘기예요. 좀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엄마 우리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 이런 애들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받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 너무 쉬워. 우리 학교 너무 쉬운 학교인가 봐. 요 2등급 받는 친구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억지로 시키는 거죠. 학원이다 과외다 엄마가 막 진짜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거죠. 억지로 시키는 애들. 이 친구들은 100점 가까이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스스로 해야 되거든. 이 친구들 2등급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3등급 나오는 친구 중학교 때 A를 받았지만 지금 평균 한 95점 정도 나오는 애들. 이런 친구들 거의 3등급 받고요. 그리고 90점 겨우 턱걸이로 넘어서 올해 받는 친구 이런 친구들 거의 4등급 다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합니다만 고등학교는 또 달라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공부 안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다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포텐 터진 애들 있어요. 갑자기 막 열심히 하고 원래 머리가 좋았던 애들 이런 애들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범하게 그냥 꾸준하게 준비를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걸 저는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얘기 잠깐 드렸고요. 초등학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때는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일단 영어, 우리 비욘드 잉글리시 정말 좋습니다. 비욘드 잉글리시만 하면 됩니다. 숙제 잘하고 출석 잘하고 녹음 잘 올리고 하면 돼요. 수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때는 1학년 3학년까지랑 4학년에서 5학년까지로 나누는데요. 선행 얘기는 차치하고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산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어머니 상담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몬, 빨간판 이런 거 구몬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쉽진 않죠 사실. 아이들이 귀찮아하고 잘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1등급 아이 중에 한 명은 구몬 연산을 통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구몬만 해서 미적분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기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첫 번째가 암기의 수학도 내신 시험을 잘 보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스피드, 세 번째 순발력, 네 번째 손 연습이거든요. 이런 게 필요해요. 216이 6의 세제곱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요. 이걸 막 소인수분해 하면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 1.25가 4분의 5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여기서 해결해 준다니까요. 꼭 시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연산은 계속 가야 돼요. 가능하면 이 조건까지는 끝낼 수 있으면 기하 쪽은 못 다루지만 또 4학년부터는 좀 체계적인 수학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초등 교재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기본, 응용, 심화, 경시. 보통 교재들이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단계가 이렇게 나뉘는데 경시 쪽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과학고 갈 애들, 뭐 이런 애들. 심화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응용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 고학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학 문제집 2권은 풀어야 된다. 근데 2권이 같은 레벨로 풀지 말고 기본이랑 응용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기본서로 뭐 개념 원리나 디딤돌 기본을 풀고 응용서로 센 수학 정도 풀고 우공비가 기본이고 센 수학이 응용입니다. 심화 교재는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뭐 최상위도 있고 경시 교재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2권은 최소한 풀자. 학년별로. 그래서 초등은 되게 간단해. 준비시키기가 어떻게? 영어는 비욘드 잉글리시. 수학은 연산시키면서 2권. 근데 초등생도 4학년 이상은 제가 수업을 좀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어머님들이 충분히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연산을 못하는 건 기본이고요. 수학이 이제는 모든 시험이 문장제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문제가 길어요.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뜻을 이해를 못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어를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국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요. 정확히 말씀은 문해력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독해력이라고 했어요. 독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문해력은 거기에 조금 더 좀 함축적으로 좀 넓혀서 문해력이라고 하면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의 사상이나 가치관까지 파악하는 능력이 문해력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제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초등학생이 된다 그러면 이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졸업 전 천권 읽기. 솔직히 이거 너무 작아요. 1000권. 솔직히 강남권 애들이 1년에 1000권을 못 풉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래도 초등학교 가서 1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한 1000권 이상을 읽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지 자기 계열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되게 중요한 고교 학점제사보다 해서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거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설명 다 드리기 어렵지만 계열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1 때 자유학기제라는 걸 하잖아요. 자유학년제라는 걸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계열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이쪽은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자유학기제의 역할이거든요. 계열이라고 하면 일단 내가 예체능은 되냐? 안 돼.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문 계열 되나? 될까? 안 돼? 사회과학 계통 될까? 안 돼. 상경 계열 될까? 공대 계열, 공과 계열 될까? 요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못해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애들 관리하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 해야 돼, 애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스스로 하는 역량을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만약에 저학년 친구가 있다면 어머님이 주말에 캠핑 가시기 전에 뭐 삼척 시립도서관 가서 책 몇 권 골라서 캠핑장에서 읽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는 어떤 준비가 돼야 되면
고등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모두 활동을 연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가서 찾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또 선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말씀드린 대로 영어 수학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되 나머지 시간은 독서에 전념해야 된다. 이것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2권씩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2권씩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결론은 중학교 수학까지는 쉽습니다. 선행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한 학기가 6개월이잖아요. 보통 1년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보통 이제 초등 수학이든 중등 수학이든 한 학기에 크게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6단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8단으로 가정하면 일주일에 한 단원 풀 수 있거든요. 심화 교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단원 풀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단원 푼다고 가정했을 때 8단원이니까 8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좀 어려운 단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단원은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12주면 완성할 수 있어요. 이건 필수예요. 그래서 한 학기가 6개월인데 우리는 어떻게 선행을 잡느냐. 이게 고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하면 돼요. 한 1시간 정도? 뭐 대략? 이걸 3개월로 압축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에요. 그러면 4학년 때 스타트를 끊어요. 뭐 4학년 때는 좀 아직 어리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해도 5학년 때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6개월분을 3개월에 떼거든요. 그리고 초등수학이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뭐 급한 아이들은 초등수학 좀 스킵하길 원해요. 초등수학에서는 분수에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수 있으면 중등수학 바로 시작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뭐 중요하고 비례식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나머지 도형 이런 거 중학교 때 다시 다 나옵니다. 중학교 때 다시 다 나오는 건 중학교식으로 배우는 게 더 빨라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 얘기고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때 2년치를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 끝낼 수 있죠? 5학년 때 6학년까지는 끝낼 수 있어요. 최소한. 좀 원하는 건 중1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럼 6학년 때 중2까지는 끝낼 수 있어요. 원하는 건 중3까지 끝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물론 아이들마다 뭐 선행이랑 무조건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전에 중2 1학기까지 좀 끝내자. 가능하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뭐 애가 수학적으로 엄청 뛰어난 이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끝내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근데 중1 때 자유학기제잖아요. 시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부터는 평상시에는 선행 못합니다. 방학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3학년 2학기 끝낼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스타트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초등학교 때는 최종 정리하면 영어 비욘드 수학 선행 가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말씀드린 하루에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뭐 수업과 달리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량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독서에 올인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 딸이 중1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면적으로 수학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매주 토요일 평일에는 그렇고 지금 이거 중1 특강 지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비 중1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수업을 할 거예요. 강의로 쭉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매일 숙제를 해줄게요. 매일 숙제. 그리고 이 매일 숙제를 저희 영어 프로그램처럼 밴드에 아이가 숙제하는 거 찍어서 올리게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한테는 제 개인 카톡방을 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문과 답변은 다 거기서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2주 동안 완성시킬 거예요. 어디?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체다. 말씀드렸죠? 한 학기가 6개월이잖아요? 12월, 1월, 2월 해서 12주 과정으로 3개월 동안 끝낸다는 얘기. 교재는 개념 원리랑 라이트 셀을 쓸 겁니다. 이건 선행용이에요, 선행용.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상자는 내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제가 원하기로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을 선행하고 싶다고 하면 다 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내신 관리반이 아니고 개념 잡고 기본적 풀이를 가져가는 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선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초등학교나 기타 다른 학년까지 제가 막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가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업료는 12만 원으로 제가 책정했고요. 다만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일찍 서둘러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촬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팬데믹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 강의는 딱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제가 카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또 필요하면 제가 영상, 풀이 영상 찍어서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초등 4학년부터 중등까지는 이것과 별개로 제가 평일반 운영하고 있는데 소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왜냐면 제가 그냥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자기 주도하면서 제가 진도 잡아주고 이런 쪽으로 하고 수업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이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상담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만약 이게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3초 아이들에게 맞는 인강을 찍으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결석했어요? 그럼 제 인터넷 강의를 우리 현장 수업을 매일 밴드에 올릴 거예요. 밴드에 올리면 밴드 보고 학습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선행이기 때문에 한 번 딱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전 진도를 또 빼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또 천천히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밴드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화를 낸 적은 없어요. 제가 일산에서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 화를 내진 않습니다. 그냥 애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내보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보내는 기준은 첫 번째, 결석 이외. 두 번째, 지각 사명. 세 번째, 숙제 누적 3번. 네 번째, 경고 3번. 이러면 그냥 내 부모님이랑 아이랑 할 때 그거 다 확인 사인을 받을 때 이런 친구들 그냥 내보낼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현장 강의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타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냥 숙제를 안 올리면, 이 선행인데 숙제 안 올리면 어쩔 수 없어요. 3번 연속으로 안 올리면 이 친구는 학습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고 3번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라, 졸지 마라, 뭐 이런 게 3번 누적되면 이 친구는 나랑은 안 맞는 친구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성공하는 학생.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 15년의 노하우가 이런 것 같아요. 입시에 성공한 학생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저는 입시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밝고 긍정적인 학생. 일단은 안 되는 애들 말씀드리면 불평, 비판, 이런 친구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항상 밝고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욕이나 선생님 욕하는 애들 있잖아. 잘 된 애를 못 봤어요, 제가. 진짜. 물론 이제 선생님들은 뭐 사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교체할 수 있지만 공교육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다 좋지는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는 않는데 어떤 선생님한테도 배울 점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데 그런 선생님이라고 해도 얘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막 너무 문제가 심해요. 불평 나와요. 그러잖아요. 입 다물고 있어. 다른 애들이 알아서 다 해. 다른 엄마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너는 그냥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밝고 긍정적. 두 번째, 이 부모님한테 꼭 들어야 얘기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거든요. 듣지 말아야 할 얘기. 부모님부터 소위 말하는 잔소리를 듣는 학생들은 경고 못합니다. 부모님이 뭐 일찍 일어나라, 뭐 빨리 학원 가지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안 돼, 걔는. 1등급은 안 돼. 모르겠어. 2등급까지 모르겠고. 잔소리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잔소리 듣고 있다 그러면 빨리 고쳐야 돼. 그리고 제가 가르친 친구들 1등급인 친구들이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제발 나 이거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공부 좀 그만해. 나 진짜 있었다니까요. 제가 엄마가 전화 왔어요. 애가 코피 줄줄 흘리고 새벽까지 공부 제발 그만하고 쉬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듣잖아요. 그러면 걔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이거 부모님 생전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아니 내가 TV 보고 싶어. 안 봐야지. 졸려. 앉아야지. 일어나기 싫어. 일어나야지. 왜? 경쟁이니까. 가장 심하게 참는 애들이 이긴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뭐 그냥 인생의 성공과도 비슷한 얘기들.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서 내가 좀 쉬고 싶은데 그럼 일어나야지. 이거 해야지. 네 번째. 너무 중요하다. 친구 손절하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가 친구예요. 피도 안 섞인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가 제일 중요해. 근데 우리 이제 1등급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라고 하면 친구를 이제 선별해. 그래서 딱 봤을 때 공부 안 하는 친구 있으면 불평불만하는 친구 있어? 안 돼. 가 멀리. 맨날 지각하는 친구 있어? 너는 조금 더. 근데 이러다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저 친구가 없이 왕따 됐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정확히 닥치고 3개월만 해봐. 3개월만 네가 열심히 해봐. 그럼 귀인들이 나타납니다. 진리. 눈 딱 감고 얘네들 다 쳐내고 3개월만 네가 왕따가 되든 뭐가 되든 공부에 전념해봐. 귀인들이 어떤 애들이 나타나냐. 나 과학 이거 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재수 없죠? 이런 애들 성공한다니까요. 나 수학 여기 선행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 어디까지 했어? 모든 대화가 학습과 입시에 대한 대화가 오가는 애들이 옆에 붙게 돼요.
야 우리 독서리 가서 열심히 하자. 그래 나 너 일어나기 전까지 안 일어날까? 일어나. 독서리 가서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런 애 말고 3개월만 죽어라 해보세요. 그럼 친구가 바뀌어요. 아니 친구 때문에 투먹고 보내잖아 사실. 분위기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 TV 뭐 연예인 뭐 전 잘 모르지만 에스파 뭐 이런 얘기 자 그다음 5번째. 사실 뭐 밤샐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공부를 하자. 애들이 공부하는 것 같아 공부 안 합니다. 애들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없는데. 야 원지야 너 오늘 공부할 거 뭐 있어? 그래 그러면 원지가 지원이라고 합시다. 지원이가 선생님 저 오늘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뭐 과학도 해야 됩니다. 걔 공부 안 하는 애예요. 공부하는 애는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저 오늘 영어 단어 100개 중에 40개 남았고요. 수학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문제 풀어야 되고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딱 일어나자마자 나 오늘 해야 될 거 딱 떠오르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다이어리를 쓰자 제발. 이거는 공부 학습 기간 어떻게 하냐? 미션 기준입니다. 나 오늘 수학 3시간 해야지. 의미 없어요. 미션 기준.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는데 이건 일주일치를 세워야 돼요. 1번 뭐 수학 어쩌고저쩌고 2번 영어 어쩌고저쩌고 이걸 월화수목금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들. 잘 들어요. 학생들은 잘 들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밖에 돌아다니는 친구 공부 안 한 친구예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집에 앉아서 차분하게 다음 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월요일 계획, 화요일 계획, 수요일 계획, 목요일 계획, 금요일 계획 세워요. 좀 심하게 갑시다. 토요일 계획까지 세운다 갑시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야 되나? 월요일날 지워야지. 이거 끝났어. 이거 끝났어. 다 지우잖아요? 토요일까지 다 지웠어. 그럼 일요일날은 무슨 날? 신나는 날. 너 다 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방대 애들 잘 못 놉니다. 근데 서영고 애들 끝나게 놀아요. 왜 끝나게 노냐면 할 걸 다 해서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공부 못할 애들 맨날 놀아요. 공부할 게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노는 거예요. 근데 혼자 놀면 불안하냐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요. 너도 공부 안 하지 나도 공부 안 한다. 그리고 우리 공부 안 한다.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하는 애들은 할 거 다 하고 나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선순환돼야 돼요. 근데 이제 슬픈 일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수요일날 아팠는지 뭐 무슨 가족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럼 일요일날 놀아 못 놀아? 못 놀아요. 요거 채워야 돼. 그래서 이런 애들 보셨을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막 공부해. 재수없어. 화장실 갈 때 막 단어장 들고 가.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빨리 끝내고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 생각을 못해. 제가 제 딸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제발 아침부터 좀 공부를 해라. 그러면 아빠 무슨 공부를 아침부터 해. 나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지. 새벽까지 하면 되잖아. 이런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빨리 할 걸 하고 그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놀자고요. 숙제 있으면 바로 집에 오자마자 하고. 여기 그래서 부탁한데 2023년도 미션 체크 다이어리를 사기를 원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사서 거기에 매일매일 할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표를 성적에 대한 목표를 쓰고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면 이번 달에 책을 몇 권 읽을 것인지 정하고 그리고 책 리스트업하고 구입해달라고 문을 이렇게 부탁해서 읽어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이게 30분 되고 1시간 되고 독서에 빠져버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겠죠. 공부를 하는 게 되죠. 근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구체적인 목표 안에서
수학은 제가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이렇게만 해라. 오늘 여기까지 해라. 오늘 관리할 수 있어요. 수학. 나머지 영어도 저희 학원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독서라든가 나머지 것들은 어머님들이 좀 관리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귀인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귀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랑 할게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비결, 선생님과 친구와 부모님, 이렇게가 트라이앵글이 딱 굳게 서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선생님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리 많이 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만약 사교육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빨리 교체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3개월을 보시고 아니면 교체하셔야 돼요. 이거 귀찮아 계속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어머님이 하기 좀 어려워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학원을 만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친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친구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사실은 스스로 해야 될 몫이긴 한데 어머니 조금 관리할 수 있으면. 부모님은 너무 과도한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포기하긴 이르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부모님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 똑같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모님이면 참 좋겠어요. 만약에 학생이 고1 때 4등급이 나와요. 그럼 막 이게 못 견디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4등이 나와도 고2, 고3 때 치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포기할 게 아니고 애 막 구박하고. 부모님은 어쨌든 칭찬 격려를 기반으로 할 때 잔소리하지 마시고 실행하시라. 그래서 야 영어도 빨리 와 이러지 마시고 야 지원아 30분 있다가 영어 단어 시험 볼 거야. 딱 끝. 30분 더 봐요. 보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 모든 게 테스트예요. 애들은 테스트 해야지 하지 그냥 하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라고. 수학, 야, 나 1시간 있다가 수학 검사할 때 여기까지 풀어.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1시간 후에 가서 심심하면 채점해 주시던가요. 그 정도 초등학교 정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가 잘 만족되면 친구들이.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잔소리 듣지 마라. 그리고 공부 좀 제발 그만해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끝낼게요. 시간 엄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기업 사장님들이 임원 인사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지각입니다.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각이나 어떤 시간 약속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습관화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내가 내 시간은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각하는 친구는 작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안 돼. 분위기상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